안녕하세요. 박종진의 부동산 클래스. 자,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할까요? 네, 차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됐죠.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과거 집값 안정으로 내세웠던 토지 임대부, 네. 환매 조건부 주택이 도입될 수 있을지 네. 사실 많이 주목이 되는데 우선은 이제 이 용어가 좀 뭔지 네.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 좀. 요거는 굉장히 읽으면서 네. 가슴에 와 닿았어요. 다 왔어요. 네, 이거는 우리 정부 문재인 네. 대통령 이 국토교통부에서 굉장히 고민한 부분이 역력히 나타나. 네. 사실 선배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판교를 포기했던 게 예. 이 부분이죠.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에는 당연히 반드시 따르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이익.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예를 들어서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재로서 주택이 지어진다는 개념보다는 네. 이제 개발이라는 게 이루어지면서 결국 부동산 가치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부동산 가치의 상승은 결국 이 시세 차익이라는 처음에 토지를 구매하고 거기에 건물을 올렸을 때의 원가보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오르게 되는 이 부분들이 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 이익을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융사를 끼고 이제 개발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LH 같은 경우도 네. 판교에 임대주택을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가 그쵸. 10년이 딱 되고 나니까 현재 시세로 이제 그렇죠. 네, 살아. 그때 선배님 얼마의 분양가였죠? 기억나세요? 그때 기억나죠. 네. 그때 이제 임대주택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30평, 33평인가 25.7평이죠. 네, 네. 네. 근데 그때 돈으로 3억 정도 됐어요. 3억.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나중에 나중에 그게 8억 10억이 됐는데 10억 이걸로 지금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아요. 결국은 판교가 이걸로 난리가 났는데 그렇죠. 그 당시 똑같은 민간 분양주택도 3억이었어요. 맞아요. 이 3억이 불과 2, 3년 만에 8억인가 됐고 맞아요. 지금 10억이 넘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걸 우려했죠. 네. 아, 이렇게 되면 나중에 10년 후 임대주택 살아도 나는 3억을 내고 이게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데 네네. 아, 이거 8억 10억 주고 내가 만약에 산다 그러면 네. 임대주택에 살 의미가. 이유가 뭐 없지 그렇죠. 않나. 그래서 제가 이걸 포기하고 은평 뉴타운으로 가서 네. 네.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을 네. 긁어주는 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서 모든 부동산 거래의 핵심은 아파트도 빌라도 아니면 일반 빌딩도 결국은 뭐다? 땅. 그러니까 땅에 대한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건물에 대한 값어치가 올라간다는 개념보다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가 갖고 있으면 네. 이 땅에 대한 개발 이익 자체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외부적인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토지 임대부 같은 경우는 땅은 정부가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갖고 있는 땅을 바탕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이제 뭐 임대를 하든 분양을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의 시세 차익 급등을 억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방책으로 볼 수 있는 게 하나고요. 네. 그 두 번째 보는 건 환매 조건부는 뭐냐면 내가 정부가 이제 혹시 이제 뭐 LH든 사업을 하는 거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니 싸게 내가 팔게요. 그럼 내가 소유권을 가져올 수는 있어요. 아, 가져왔어. 시간이 지났는데 엄청 올랐죠, 시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고자 하면 다시 국가에 파는 국가에 팔아라.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가격의 급등이 좀 제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네. 이제 부동산의 어떤 보면 투자 이거를 철저히 막은 거죠. 차단하겠다. 네네. 예, 왜냐면 집값이 상승하든 말든 네. 난 이 집에 진짜 거주 목적으로 소유를 그렇죠. 하는 거고 네. 나중에 팔 때는 내가 산 가격에 네. 그대로 환매를 해야 된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투자의 개념으로는 이런 집을 살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왜 이렇게 진짜 좋은 걸로 왜 실거주. 그동안 못했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굉장히 네.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매 네. 조건부. 근데 네. 왜 안 토지 임대부하고 환매 조건부는 이게 서로 별개로 볼 수가 없고 네. 내가 볼 때 연결된다고. 이건 네, 세트입니다. 세트. 세트. 패키지. 네, 패키지 상품이라고 보면 진짜 되고. 했으면 선배 판교에서 하셨을 텐데. 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근데 사실은 네. 이제 집을 사는 목적이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 거주 목적하고 네. 두 번째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어떤 그 부의 상승 네. 이걸 목적으로 하는데 부의 상승 부분은 이제 포기하는 거죠 완전히 그죠? 네, 네, 네. 이건 정말 실거주자. 네. 근데 이거 괜찮은 근데 것 같아. 요즘은 사실 괜찮은 것 같아. 저번에 제가 이제 아는 그 효리. 김 실장님도 네. 우선은 요즘 약간 좀 그녀는 30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랑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증식보다는 주변에 좋은 환경에 살고 싶은 그런 또 니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그런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네. 더 맞는 거죠. 예. 근데 그분은 막 세 채, 네 채나 갖고 있잖아.
아니. 다른 분, 뚜리 말고. 다른 요리? 우리 저기 실장님. 서초동에 그 저기. 예. 그러니까 그 강남. 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임대 아파트. 사람마다 다 그렇죠. 이제 아니 나는 이거 좋다고 봐요.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부의 상승이라는 것도 이제 나이가 들면 좀 그래도 부동산 오랫동안 했는데 집값 좀 오르면 기분 좋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맛은 없는데 네.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 계속 안정적으로 그러니까요. 그 같은 가격에서 살 수 네. 있다면 네. 아주 이상적이지 않은가. 그렇죠. 네. 근데 이 땅을 과연 어디로 개발할 것인가? 이게 만약에 서울하고 한참 떨어진 곳이다 이러면 또 마음이 아프죠. 너 마음이 그렇죠. 아프단 말이야. 그렇죠. 이제 어느 지역으로 내가 볼 때 서울 강남으로 해야 돼 이거. 아니요, 저는요 서울 강남도 좋지만 용산? 서울의 지하철 역세권, 서울 지하철역, 서울 지하철역의 역세권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최소 30% 이상 매수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임대주택 운영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평생 임대주택에 살지는 않아요. 저희가 그래프나 데이터들을 보면 네. 그래도 30대가 지나가고 40대쯤 되면 삶의 방향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청년주거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숙소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 학생 때나 또 이제 사회 초년생 이런 친구들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 이런 분들도 저렴하게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뭐 더 많이 공급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데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입지가 좋아야 된다. 좋아야 된다. 이것도 무조건 입지. 그러니까 저기 용산 철도 기지창 용산, 개발한다며. 네. 네. 내가 볼 땐 용산 거기 저도 해야 돼. 네. 용산에 생각. 정비창. 정비창인가요? 네. 네.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찬성합니다. 네. 그리고 그 대신 입지가 좋은 데야 됩니다. 제발. 로케이션 위치가 좋은 로케이션. 네. 정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